여러분, 선거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고 나서 말입니다. 이제는요, 부동산에 대한 세제 확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의 패인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지금 단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비대위원회 이야기입니다.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확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2020년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 자연스럽게 실행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해석에서는요, 야, 이게 또 꼼수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느냐? 뭐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것은요, 국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거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지표도 있습니다.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겁니다. 공시가격의 변동률. 여러분 알다시피 2021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죠. 19.08%가 올라갔습니다. 19.08%. 그러면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면 됩니다. 낮추면. 이게 낮출 수 있을지 이게 참 어렵기는 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3월 23일 날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발표의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 말입니다. 거의 20% 수준으로 또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2021년에 19.08%가 올라갔는데 2022년에도 20%가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20%가 또 올라갔을 경우 지방선거 6월 1일에 지방선거는 대패하겠죠. 아마 대패할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는요, 아마 한 곳도 못 이길 가능성 큽니다. 한 곳도 못 이길 가능성. 서울은 25개의 구청이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패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패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처럼 빨리 바꾸겠다는 거예요. 빨리 바꾸겠다. 쉽게 말하면 3월 23일 날 발표를 할 때 아마 이게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이거 재산세와 통합해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2주택 이하는 0.6에서 3%로 굉장히 높아요. 1주택자도 지금 똑같거든요. 2주택 이하니까.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은요 1.2에서 6.0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 서울은 모두 조정지역이죠. 결국은 말입니다. 서울은 2주택자가 1.2에서 6.0%의 어떤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거요,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국회에서 아주 과감하게. 지금까지 조홍천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요 0.5에서 2.7로 내리는 방안까지 이야기한대요. 0.5에서 2.7. 그래봤자 은발의 오줌 육이죠. 쇼만 하는 거라는 느낌이 가끔 들죠. 0.6에서 3.0하고 0.5에서 2.7하고 옛날처럼 0.3으로 내려야지. 0.3.
예, 0.3으로 내려야지 뭐 내리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내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런 것도 진짜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리기는 내린 모양이에요. 게다가 세부담 상환율 말입니다. 이 세부담 상환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담 상환율도. 예. 이 종부세의 어떤 세율도 국회에서 개편할 수 있지만 세부담 상환율이 지금 100%로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세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것은요 세를 매기는 과세 기준이거든요. 2020년에 100%예요. 이걸 2020년 수준 90%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방법이에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국민들의 어떤 세금 폭탄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민주당에서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1주택자예요. 1주택자. 1주택자들은요. 아마 2022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보유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치면 662만 1,540원을 지금 2020년 수준이니까 343만 3,752원으로 지금 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내리는 거죠. 엄청 내립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제일 유명한 아파트가 아리팍이잖아요. 아리팍. 아코로 리버파크 말입니다. 여기 전용 면적 112제곱미터의 경우에 말입니다. 예상 보유세가 5,32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2년 전으로 돌아가면 3,117만 원. 무려 말입니다. 2,200만 원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는요. 종부세 납부 유예 쉽게 말하면 팔 때 집을 팔 때 내라. 이것도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 팔 때 내라. 그럼 집을 안 팔면 안 내도 되겠죠. 계속.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언젠가는 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2020년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어설프게 그야말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누더기가 됩니다. 짜집기가 되고 잘못하면요. 이게 한꺼번에 나중에 확 몰아쳐서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예 이 부분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2021년에 5조 7천억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2020년 쪽으로 가면 1조 8천억 원입니다. 배수가 지금 한 6배 차이 나나요? 6배요? 6배 정도 차이 나나요? 5배인가요? 5배 정도 차이 나나요? 그러면 아닌가요? 3배 조금 더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바로 이 부분이 대폭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어떤 식이든 줄어들 겁니다. 지방선거를 놔두고 안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줄이자 하는 거고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줄이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아마 부동산 세폭탄은 그만큼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마포구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용 보시는 것처럼 662만 1,540원에서 2020년에 344만 3,752원 이렇게 바뀔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저는
세금 폭탄은요 징벌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낼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예, 연봉도 내려가는데 계속 세금 폭탄을 때리면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반드시 돼야 되고요. 세금도 거기에 걸맞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저는 징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지금 징벌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